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오전에 오셨어요? 응. 자, 그 391쪽 할 차례네. 391페이지. 거기 이제 그 파란 색깔 2번, 그 청약과 성락에 의한 계약 성립. 자, 계약의 성립에서도 한 문제 꼭 나오거든요. 자, 계약이 성립하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계약의 성립하는 방법. 성립 방법. 1번이 지금 나온 1번. 청약과 성락의 합치죠. 청약 더하기 성락이 합치해서 성립하고, 이게 원칙입니다. 낙성계약이라, 낙성. 성락으로 성립하는 계약에 대해서 낙성계약이라고. 이게 거의 99%죠. 청약과 성락. 자, 오늘 답이, 자, 1월 달 을에게, 자,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고 이제, 자, 말을 하죠. 청약하는 거죠. 청약. 그럼 이 사람을 청약자라 그래요. 대답하는 사람을 성락자. 좋다. 내가 너네 집을 1억에 사겠다고 이제 성락을 하죠. 청약과 성락이 딱 합해져가지고, 일치하면,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해요. 여러분들 어제 배운 학교론 시간이잖아요. 그죠? 학교론에서 맨날 이게 수요 곡선, 수요 공급이 배웠어요. 여기가 이제 가격, 여기가 수량 이렇게 되죠. 우리 지금 집 1억 집 한 채 이렇게 하고 수업하고 있죠. 여기 이제 균형점이 바로 청약과 성락이 돼요. 예, 결혼 시간이 균형이라고 그러죠. 균형. 수요와 공급의 균형.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법학자는 그냥 청약, 성락 반대자는 거죠. 이쪽이 반대잖아. 이쪽도 반대잖아. 이거는 우하향, 오른쪽으로 내려간다는 거. 이는 상향이 되죠. 이게 우라는 이유가, 이걸 만든 사람이 이제 아담 스미스예요. 아담 스미스 오른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하는 거야. 우하향, 우상향. 우를 하는 거예요. 잘하는 말 안 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왼손잡이였으면 잘했을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이제, 기업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수요곡선을 먼저 강의한 거야. 그래서 수요곡선 배우는 거야. 만약에 그 사람이 기업까지 있다면 공급부선을 가지고 먼저 했을 거야, 아마. 예? 그죠? 맨날. 그럼 탄력적이다. 맨날 가장 탄력적인 사람은 고무줄이잖아, 고무줄. 땡기면 떨어지잖아, 그죠? 이게 무한 탄력이죠. 가장 안 탄력이 토지, 제로죠, 제로. 가장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건 없고, 거의 중간에 나 있죠, 그죠? 거의. 자,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이익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여기는 청약과 성 합치가 안 되면,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계약이 성립한, 이런 데는 합치가 안 되잖아요, 여기. 합치가 안 되니까, 이제, 딱 합치될 때까지 계속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합치 딱 되면 계약 성립합니다. 합치가 안 되면 불합치, 계약 불성립. 그럼 뭐뭐 합치냐? 결국은 집하고 1억이 합치돼야 돼요. 이 객관적 합치, 사람의 합치, 주관적 합치고 배우는 거예요. 자, 첫째, 객관적 합치. 객관은 집 1억 이거죠. 내용의 합치죠. 다음 두 번째는 주관적 합치, 사람의 합치. 갑이 을에게 청약, 을이 성락해야지. 길거리 가는 병이 성락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시간적 합치가 들어가요. 세 가지가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자, 읽어보죠. 그럼 먼저 이제 청약이 뭐냐, 성락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청약과 성락 개념 갑니다. 자, 1번 청약의 의. 자,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성락과 결합해가지고 일정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하는 줄거세요. 확정적 의사표시.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청약은 딱 확정돼야 돼. 확정적 의사표시입니다.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이렇게 확정돼야지. 1억인지 2억인지 모르겠다. 그거는 청약이 아니죠. 가격이 딱 확정돼야 돼. 자, 우리 집은 만약 이게 아파트라면 501호인지 502호인지 101호인지 딱 특정이 돼야 되잖아. 이게 특정이 안 되면 불특정은 계약 성립 안 합니다. 확정적 의사표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이 답으로 가장 많이 나 동그라미 2번에 자,
자, 이번 청약은 특정인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줄거세요. 청약자를 명시할 필요는 없다. 자, 청약자의 이름 적을 필요는 없다. 이걸 일명 한자로 쓰면 익명이라고 그래. 익명. 이름을 밝히지 않는 청약도 유효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자판기 설치죠. 자동 판매기 설치하면 자동 판매기 누가 설치했는지 이름 없단 말이에요. 익명의 청약도 유효하다. 자동 판매기 설치, 또 버스의 정류장의 정차, 이런 게 바로 청약이죠.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면 뭐 버스 번호만 적혀있지 사장이 누군지 안 적혀있잖아요. 익명의 청약도 유효하다. 그리고 또 까만 색깔,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무방하다. 자주 나와요. 거기에 나왔죠. 자동 판매기 설치. 하나 더, 버스의 정차. 두 개만 기억하세요. 청약의 대표가 자판기 설치, 버스의 정차가 대표적인 청약입니다. 자, 밑에 그 판례 정리합니다. 청약은 확정된 의사표시야 그에 응하는 성락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되는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해야 한다. 확정적 의사표시. 가옥 1억. 자, 그래서 잘라주고, 청약은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정도 사항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101호 1억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101호인지 102호인지 모르겠다 1억. 이거는 청약이 아니에요. 특정된 의사표시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그러면 확정되지 않는 것을 청약의 유인이라 그래. 다음 장 넘겨보세요. 청약하라고 꼬시는 거죠. 청약의 유인. 근데 이 시장에서 값이 떨이 막 유인하잖아. 떨이. 그러니까 구경하던 사람들이 와서 자, 이렇게 청약을 하는 거죠. 유인을 당하는 사람이 하는 게 청약이고, 유인한 사람이 성락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청약은 확정됐으니까 성락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청약의 유인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 꼬임을 당한 사람이 청약하고 꼬신 사람이 다시 성락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청약 유인은 청약이 아니야. 이건 확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대개 보면 가격이 안정해 있다 그러면 청약이 유인입니다. 꼬시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다음 장. 이 청약 유인은 꼬시는 거 이런 말이에요. 1번에서 두 번째 줄, 청약 유인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꼬시는 거야. 꼬시는 거. 청약 유인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자주 나와요. 각종 광고죠. 광고. 동그라미요. 광고는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입니다. 광고는 가격이 안정해져 있잖아요. 대개 보면 우리 현수막에 보면 평당 900만 원대 이렇게 돼 있죠. 900만 원대. 999만 원인지 905만 원인지 910만 원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바로 청약의 유인이죠. 꼬시는 거. 자, 그 다음에 28회 바로 옆에 구인 광고, 물품 판매 광고, 상품 목록 게시, 기차 시간표 게시, 이런 것들을 청약의 유인이라 그래. 이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밑에 동그라미 3번도 청약 유인 판례죠. 계약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 가격이 없죠? 청약 유인입니다.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 당사자 견적서 제출하는 행위도, 견적서도 가격이 대충 적혀 있단 말이야. 확정적 가격이 아니니까 청약의 유인입니다. 청약의 유인.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자, 우측으로 갑니다. 양가로 3번.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 어제 봤죠? 도달주의입니다. 청약도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자, 갑이 을에게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라고 딱 청약이 을에게 도달해야 이제 효력이 발생해요. 청약이 효력 발생하고 나면 갑이 마음대로 철회 안 됩니다. 철회가 금지돼요. 자, 도달되면 청약이 금지됩니다. 도달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는 거죠. 도달 후에는 처리할 수가 없다. 모든 의사표시 똑같아요.
자, 바로 밑에 나오죠. 청약도 자, 의사표시니까 원칙적으로 도달 동그라미 도달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달주의죠. 자, 그래서 청약자가 갑입니다. 갑. 청약의 의사표시 후. 행위 능력을 상실하거나 사망하더라도 도달만 되면 청약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유효합니다. 나중에 또 총칙에서도 배웁니다. 자, 양가로 4번 중요 표시 이제 청약의 구속력이야. 청약이 도달되고 나면 철회 금지입니다. 자, 박스 안에 527조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이거야. 청약은 다음에 도달한 후에는 이렇게 넣어서 기억하세요. 청약은 도달 후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합니다. 거기 이제 동그라미 1번이죠. 청약이 효력 발생 후에는 즉 도달 후에는 청약자가 임의로 철회하지를 못합니다. 이건 뭐 격취자든 대화자든 똑같아요. 대화자든 격취자든 간에 청약은 도달되면 철회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하시고요. 자, 양가로 5번 내려오죠. 청약의 실질적 효력을 성락적격이라고 그래. 자, 성락적격이라는 뜻은 이겁니다. 자, 이게 이제 시간적 합치예요. 시간적 합치. 자, 갑이 우리 집 적 아파트다 101호를 자 1억에 팔겠다고 청약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 나중에 매도인이 될 사람이고, 매도인. 그다음 사는 사람, 매수인이 될 사람입니다. 자, 1억에 팔겠다고 이제 청약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1월 2일 날 도달했다. 그러면 이제 이때 효력이 발생했죠. 갑은 처리를 못해요. 그럼 딱 도달되고 나면 이제 계약 성립 여부는 이 상대방한테 넘어갑니다. 이 사람이 성락하면 계약 성립하는 거고, 성락 안 하면 계약 성립 안 해요. 그랬을 때 이제 갑이 청약을 하면서 기간을 정해. 언제까지? 2월 1일까지 성락해달라고 성락 기간을 딱 정합니다. 기간. 그럼 요 기간 내에 을이 도달을 시켜야 돼. 2월 1일 내에, 그러니까 1월 30일 날 내가 1억에 사겠다고 성락을 딱 하면 계약이 성립돼요. 이 기간이 지났어. 자, 2월 1일이 지나가지고 2월 2일 날 도달했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 안 해요. 왜? 요 기간이 지나버리면 청약의 효력이 소멸해버려. 청약의 효력이 소멸하니까 요게 연착이라 그러죠. 연착된 성락만 가지고는 계약이 성립 안 합니다. 요 기간을 정해야 돼. 자, 그럼 기간 안 정했다. 만약에 그냥 청약하고 기간 안 정하면 상당한 기간입니다.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을 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게 기간 정하면 2기간, 안 정하면 상당한 기간은 뭐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약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상당한 기간 한 일주일. 자, 외국이다 그러면 한 달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해야 돼. 이걸 성락적격이라고 그래. 성락이 적법한 기간이라는 거죠. 성락적격 기간. 이걸 잘 지켜야 됩니다. 이걸 안 지키면 계약 성립 안 합니다. 그게 이제 성락의 실질적 효력이라 그래요. 자, 그럼 동그라미 2번. 자, 해봅시다. 성락 기간을 정한 경우 2월 1일. 자, 528조. 제1항 성락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적어요. 2월 1일. 기간 딱 정했어. 그러면 청약자 갑이 그 기간 성락 기간 2월 1일 내에 성락 동의를 받지 못한 때는 도달받지죠. 도달받지 못하면 그가 청약이야. 청약 효력을 잃는다. 청약의 효력이 상실하니까 계약 불성립이 됩니다. 자, 그럼 3번이 이제 성락기간 안 정했을 때죠. 자, 박스 529조. 성락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줄거보세요. 무슨 기간이죠? 상당한 기간입니다.
상당한 기간 내에 성납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계약 불성립이 됩니다. 성납기간 잘 기억해야 돼요. 성납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안 정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되지 않으면 청약 효력을 상실해서 계약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청약 적격 기간. 결국은 같은 말이죠. 자, 청약의 존속 기간하고 성납 적격 기간은 같습니다. 예로 봐서는 이 청약이 존속하는 기간이 2월 1일이고 을로 봐서는 성납을 적격시키는 기간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청약의 기간하고 성납 기간은 같은 기간입니다. 정하면 그 기간, 안 정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해야 돼요. 자, 다음에 이건 성납 갑니다. 성납은 기간을 잘 지켜야 돼요. 자, 청약했어요. 자,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고 딱 도달했어요. 그럼 이제 청약 효력이 발생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이렇게 성납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기간 정해야 됩니다. 기간, 네, 기간. 성납 기간 정하면 그 기간, 안 정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자, 성납까지. 자, 동그라미 2번 조심하고, 아까 청약하고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청약은 아까 자판기 설치죠?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청약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길거리 가다가 A, B, C, D가 동전 넣어가지고 커피 성납하면 되겠죠. 또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했어요. 그럼 C가 올라타죠? 성차, 그럼 계약 성립한 거예요. 그런데 조심할 게 이 성납은 달라요. 성납은 불특정이 하면 안 되면 성납은 반드시 이 을이 이 갑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성납을 해야 돼. 이 성납의 상대방은 특정인이 돼야 됩니다. 불특정이 되면 안 돼요. 물 많이 냅니다. 동그라미 2번. 성납은 반드시 청약자 특정인에게만 하여한다. 그래서 청약과는 달리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납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납은 일치해야죠. 청약 내용과 일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성납은 자유입니다. 성납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자유야. 자유입니다. 성납할 의무는 없어요. 내가 집을 살 거냐 안 살 거냐는 자유야. 성납의 자유, 즉 회답할 의무가 없다는 거죠. 회답 의무는 없다. 회답 안 해도 됩니다. 거기 밑에 판례 보죠. 많이 나왔던 판례죠. 청약의 상대방에게는 줄고 나간다. 청약의 상대방에게는 회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잘라주세요. 없다는 거죠. 청약의 상대방은 성납 의무는 없다 잘라주고, 고로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예컨대 2월 1일 내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성납한 걸로 동그라미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이런 효력이 없어 상대방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고로 바로 밑에 즉 회답하지 않아도 계약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주 나오는 판례예요. 이런 뜻입니다. 갑이 이제 청약을 하면서, 자, 언제까지 2월 1일까지 너가 성납하지 않으면 자, 성납한 걸로 본다라고 적혀 있어요. 본다. 아무런 효력이 없죠.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까 2월 1일 지나도록 을이 답을 안 하면 계약 불성립이 됩니다. 성립 안 해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 문제입니다. 자, 그 밑에 그 예제 문제 24의 기출을 한번 보죠.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계약을 합의 해지. 자, 합의 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가 계약이죠.
합의해지. 이것도 합의니까 청약과 성락의 합치가 돼야죠. 합의해지하기 위해서도 청약과 성락이라는 서로 대립 반대되는 의사표시가 합치가 돼야 됩니다. 합이니까 합치. 2번 조금 이따 배우겠는데요.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이 청약이 서로 교차한 경우, 이게 교차 청약이죠. 양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한 때 계약 성립합니다. 이걸 교차 청약이라 그래.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3번 계약의 합의 해제. 합의죠. 합의가 바로 계약이잖아. 합의 해제에 관해 청약에 대해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 성락했네요. 조건 붙여 성락하면 청약한 효력을 잃는다. 조금 이따 배울 겁니다. 조건을 붙였으니까 합치가 안 된 거예요. 청약한 효력을 잃는다. 4번 조금 전에 나온 판례죠. 청약자가 다음표 잘 보세요. 일정 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성락으로 동그라미 본다 아무런 효력 없다 그랬죠. 본다고 표시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아무런 효력 없어요. 이에 구속된다 아니죠. 구속되지 않는다. 구속되지 아니한다. 효력 없다. 답이 4. 또 5번도 조금 이따 배울 거야.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 성락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성락의 의사표시 인정되는 줄로 돼요. 사실 있는 때 성립한다. 이게 의사실현 사실입니다.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자, 양가리 2번 내려오면 연착된 성락. 자, 조금 전에 했던 겁니다. 사실은. 자, 갑이 2월 1일까지 라고 성락기간을 정했어요. 성락기간을 정해서 청약해서 그러면 우리 2월 1일까지 성락을 해줘야 돼. 근데 연착됐다는 거죠. 자, 연착됐어요. 근데 2월 3일 날 도달되면 연착됐죠. 연착되니까 이 청약의 효력이 상실한단 말이에요. 청약의 효력이 상실되니까 연착된 성락 가지고는 계약이 성립 안 해요. 불성립입니다. 계약 불성립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계약하려면 자, 갑이 다시 청약을 하고 우리 다시 성락을 해야 돼. 그럼 시간이 또 많이 걸리잖아요. 걸리니까 자, 우리 민법은 자, 연착되었지만 연착된 성락을 갑이 자, 새로 청약한 거로 본다는 거죠.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보니까 이번에 갑이 청약하지 않고 성락만 하면 돼요. 자, 성락만 하면 빨리 계약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자, 연착된 성락은 원칙은 계약이 성립하지 않지만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성락하면 계약이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이걸 가끔 내요. 자, 그게 530조입니다. 바로 밑에 제2항 연착된 성락은 청약자 갑이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새 청약으로 보고 그러니까 갑이 성락하면 계약이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갑이 성락 안 하면 계약 성립하지 않는 거고. 자, 거기 오른쪽 1번 얘기예요. 계약 불성립 나오죠. 자, 그럼 맨 위에 줄 성락 기간이나 2월 1일 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도달되면 연착이죠. 연착이니까 청약의 효력을 상실하므로 원칙은 계약이 성립 안 해요. 자, 그러나 다만 연착된 성락을 청약자가 물어볼 수는 있다고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간주하고 성락하면 계약이 성립될 수는 있다. 이 지문을 자주 내요. 그게 바로 오른쪽 기출문제야. 바로 보세요. 바로 옆 기출. 성락 기간이 지난 후에 2월 1일 이후에 성락이 도달했죠. 계약 성립하잖아요. 그런데 청약자가 이를 물어보고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성락할 수는 있다. 네. 그러면 계약이 성립했어요. 자, 그 방가로 2번인데 성락 연착의 통지 또는 예외입니다. 가보세요. 예외.
자, 528조 보면 제2항 성락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이 바로 성락기간이야. 성락기간 후에 2월 1일 후에 도달한 경우에 심표 줄거세요. 보통이라면 그 성락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동그라미 발송인 때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에 바로 사고에 의한 연착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사고 나서 연착에 따른 통지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제3항 청약자가 전항 즉 사고에 의한 연착 통지하지 않으면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퀄적어. 그래서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해요. 이건 예외적으로 출제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교과서 조금 잘못 적혀 있어요. 사실은. 자, 원래는 갑이 을에게 2월 1일까지 성락해달라고 기간 정했어요. 근데 을이 이제 연착했어요. 연착해가지고 2월 3일 날 연착되면 이 청약의 효력이 상실하니까 계약은 불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착되었다고 연착을 통지 의무가 없어요. 연착되었다고 갑이 통지해줄 의무 있다 없다? 없어요. 연착 통지 안 하면 계약 불성립이 끝나요. 근데 이제 갑이 아까 했죠. 시키면 갑이 뭐 하면 된다고 그랬죠? 성락을 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죠. 근데 성락 안 하면 계약 불성립이 끝납니다. 자, 그런데 예외야. 요건 예외 원칙이고, 자, 거기 예외야. 예외적으로 사고에 의한 연착. 사고 나가지고 사고에 의한 연착은 통지해줘야 돼요. 사고에 의한 연착은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통지 안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근데 발송한 때입니다. 발신주의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사고 난 연착은 우리 그 밑에 예가 하나 나오는데 보세요. 예로. 예컨대 뭐 사고에 의한 연착 갑이 을에게 9월 30일까지 성락 기간을 정해서 청약해서 9월 30일이 성락 기간이야. 자, 을이 이에 대해서 9월 25일 줄것에 편지로 성락했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갑이 앞에다 서울이라고 적어야 돼. 갑은 서울에 살아요. 을은 부산이라고 아니면 안동이라고 적으세요. 이걸 적어줘야 돼요. 자, 서울하고 안동은 자 편지 도달하는데 며칠 하면 도달합니까? 보통은 한 2, 3일이면 도달하죠. 그죠? 2, 3일 도달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자 9월 30일인데 자 9월 25일 하지 마세요. 9월 20일로 해. 9월 20일로 편지로 성락했어요. 그럼 9월 20일이니까 한 열흘 9월 30일까지는 두세 번 도달하고 남죠. 그죠? 보통이라면. 그럼 이 사람은 8월 20일 발송했어요. 그럼 을은 도달될 것이라 믿고 이제 계약 성립할 거 믿는 거죠. 최소한 너만 9월 20일에 발송했으니까 9월 23일에 도달할 거야. 그러면 성납기간에 도달했으니까 계약이 성립하는 거로 믿고 이 사람은 계약 체결을 준비한단 말이야. 근데 은행에 가서 돈을 이게 10억짜리다. 현금 10억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뭐 적금 해약하고 또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고 이런 이자 같은 거 발생하겠죠. 이런 걸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자 그러면 이게 원칙적으로 그런데 발송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어를 썼어요. 영어로 주소를 한글로 안 써. 영어로 썼어요. 집배원이 영어를 몰라. 영어를 몰라가지고 어디로 보내? 미국으로 보냈어요. 미국으로 집배원이 영어를 몰라가지고 미국으로 보냈어. 또 미국에서 보니까 잘못 왔네. 다시 오다 보니까 연착한 거야. 이제 언제 했어? 10월 한 20일쯤 도착했어요. 그럼 갑이 보니까 자 여기에 우체국 소위는 언제 찍혀 있어요? 9월 20일 찍혀 있잖아. 뭐야? 9월 20일을 보냈는데 왜 이렇게 늦었어? 막 한 달 50일이 걸렸잖아. 그래, 이게 사고 나가지고 연착돼. 알았죠? 그러면 신의칙상 갑이야. 이거 사고 났다. 연착이라고 통지해 줘야 돼요.
그래야 계약이 성립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뻔하게 알고도 연착 통지 안 해줬다. 그럼 나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면 요때 9월 20일 날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게 이제 발송한테 성립합니다. 그래서 많이 내.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격지자이기 때문에 그래. 나중에 나와 격지자는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해요. 그렇게 한번 읽어보죠. 9월 20일로 편지를 승낙했다. 그런데 집배원의 과실로, 자, 이거 살짝 영어를 모르는 집배원의 과실로 승낙 편지가 미국 갔다가 10월 한 20일 날쯤 갑에게 도달했어. 그럼 사고 났으니까 연착 통지해 줘야 돼요. 그럼 1번 이 경우 청약자 갑이 편지 소인을 확인하고 9월 20일 날 발송했잖아. 9월 20일 날 발송했으니까 확인하고도 자, 을에게 사고에 의한 연착 통지하지 않으면 승낙의사 표시가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되어 9월 30일 이내에 승낙기간 내에 도달된 걸로 보아서 계약이 성립해요. 성립하는데 발송한다는 거야. 2번. 다만 편지 즉 격지자 사이의 승낙이기 때문에 발송한 9월 20일 날 계약이 성립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발신주의라는 걸 기억해야 돼. 발신주의. 거기까지만 기억합니다. 원칙을 기억해야 돼. 원칙은 연착된 것을 통지해 줄 의무 있다 없다? 없어요. 네, 예외적으로 사고 나가지고 연착됐다는 것은 통지해 줄 의무가 있어요. 연착 통지 안 해주면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발송한 때 성립한다. 그런데 동그라미 3번 예외입니다. 만약에 갑이 이게 지연됐다는 걸 통지해줬다. 통지해주면 계약 성립 안 해요. 다만 갑이 9월 30일에 을에게 지연되었다고 통지하게 되면 갑이 연착 통지하지 않아도 지연 통지했으니까 계약 성립 안 합니다. 조금 복잡하죠? 자, 그게 이제 그 528조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28조 박스. 제2항 승낙 통지가 전항의 기간, 승낙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보통이라면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는, 여기에 사고 났다는 거야. 발송인 때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고 나가지고 연착된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그 도달되기 전에 이미 지연되었다고 통지를 발송한 때는 두번할 필요는 없어요. 지연 통지 발송했으니까 또다시 통지할 필요는 없다. 계약 불성립입니다. 그런데 사망, 청약자가 그 연착 통지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연착 얘기고. 자, 다음 밑에 534조 이겁니다. 이것도 자주 나와요. 변경을 가하거나 조건을 가한 승낙입니다. 자주 나와요. 이것도 아까 했지만 청약하고 승낙은 합치돼야 된단 말이야. 일치가 되어야 계약 성립하는 거야. 합치. 이건 합치가 안 된 거예요. 합치가 안 되니까 계약 불성립한 거야. 그죠? 갑이 우리 집을 1억에 자 현금으로, 자기합 수표도 현금입니다. 자기합 수표도 현금으로 1억 팔겠다 그랬어요. 그럼 을은 현금으로 사겠다 이렇게 돼야죠. 현금 이렇게 되면 계약이 성립해요. 딱 일치하잖아. 현금 1억. 그런데 을이 나는 이제 좀 여기에 이제 을이 조건을 가하거나 변경을 가해요. 조건 붙입니다. 나 현금이 없으니까 6개월짜리 의무로 1억에 사겠다. 이거는 일치하지 않잖아. 이 사람은 현금 팔겠다 그랬고 이쪽은 의무로 사겠다 그러니까 계약 성립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번엔 또 변경을 가해요. 1억이 너무 비싸다. 9,500이면 사겠다. 9,500만 원. 변경을 가했죠. 변경을 가하니까 이 청약은 거절당한 거죠. 청약이 거절당했으니까 계약 성립 안 해요.
그냥 빨리빨리 헤어지면 돼. 근데 갑이 이제 아예 안 되겠다. 6개월짜리 음이라도 팔고 싶다. 아니면 9,500에다 팔고 싶다. 그러면 성낙하면 된다는 거죠. 성낙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약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청약은 거절당했지만 요걸 아까 잠깐 했지만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해서 성낙하게 되면 이렇게 6개월 음이나 9,500의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나와요. 자, 534조 보세요. 성낙자가 청약에 대해 죽으세요. 조건을 붙이거나 예컨대 6개월짜리 또는 변경을 가해 성낙한 때 9,500이라고 성낙한 때는 그 청약은 거절당했어요. 1억 청약은 거절당함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간주한다. 그로 성낙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을 조심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밑에 다음 페이지 판례 요것도 바로 이겁니다. 변경을 가한 성낙입니다. 자, 판례 보세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할 걸 청약했어. 합의 해제. 합의 연에게 우리 전번에 너랑 계약한 거 자, 합의로 해제하자 라고 청약했어요. 그러면 우리 좋다 해제하자라고 일치하면 해제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야? 조건이나 변경을 가하면 이거 거절당하는 거죠. 얘기입니다. 합의 해제를 청약했는데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해 뭘 갖다 붙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성낙하게 되면 청약은 거절당했죠.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걸로 보게 되므로 그로 인해 종전 매도인 갑의 청약은 실효됩니다. 효력이 상실한다. 합의 해제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왜? 조건이나 변경 가했으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청약과 성낙의 4번 중에 표시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격지자 동그라미 치세요. 자, 격지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을 격지자라 그래. 자, 우리가 갑과 을이 항상 청약과 성낙을 할 때는 두 개 개념이 있어요. 자, 대화자하고 격지자가 있어요. 자, 이건 조심할 게, 요거는 거리적 개념이 아니에요. 자, 여기는 서울에 산다. 여기는 미국에 산다. 거리적으로는 엄청 멀잖아. 격지자. 이 거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건 시간적 개념이에요. 시간적 개념. 자, 시간적으로 도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격지자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면. 금방 도달하면 대화자야. 예를 들어 서울 미국인데 전화로 청약 성낙합니다. 이거 뭐 몇 초 하면 도달하잖아. 전화가 나오면 대화자입니다. 전화로 청약과 성낙한다. 대화자예요. 이메일 대화자죠. 근데 이제 격지자는 우리가 편지란 말이 나오면 격지자입니다. 도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미국하고 서울하고 편지 왔다 갔다 하려면 한 달도 걸립니다. 그래서 편지란 말이 하면 격지자, 자, 전화란 말은 대화자입니다.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대화자는 보세요. 대화자는 성낙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해. 도달. 이게 원칙인데, 격지자는 빨리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거야. 자, 갑이, 안동에 살고, 을이 서울에 살아요. 편지로 청약을 하고 성낙합니다. 자, 그래서 성낙기간 2월 1일로 정해서 우리 집 1억에 팔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1월 3일 날 도달했다고 하죠. 그럼 우리 이제 2월 1일까지만 성낙하면 되겠죠. 1월 20일 날 발송을 합니다. 사기다 발송해서 1월 한 23일 날 도달했어요. 자, 그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성낙은, 효력은 도달하는, 요때 효력이 발생해. 효력
발생입니다. 효력 발생은 도달한 때야. 그런데 계약 성립은 빨리 한다는 거. 이때 발송한 때, 이때 계약이 성립해요. 계약 성립 시기를 빨리 일으킵니다. 계약은 발송한 때 성립한. 아까 사고에 한 연착에서 통지 안 했을 때도 이때 성립한다 그랬죠. 격지자이기 때문에 그래. 격지자는 계약 성립 시기는 성락 통지를 발송한 때입니다. 도달한 때가 아니고 오늘 말이네. 530일 째워야 돼. 제목에 줄거.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입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격지자 간은 살짝 적어 편지. 무조건 시험장에 가서 편지란 글자가 나오면 격지자가 떠올라야 돼. 격지자 간의 계약은 성락의 통지를 동그라미 발송 같은 말 발신한 때 성립합니다. 편지 보낸 때, 발송한 때, 발신한 때 성립해요. 도달한 때가 아니야.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동그라미 1번에 자 대화자 간의 청약, 성락, 격지자 간 청약, 하나 더 적어 성락도, 격자 청약, 성락도 도달한 때 효력 발생합니다. 효력 발생은 도달한 때야. 도달한 때. 그러나 동그라미 2번 중요. 다만 격지자 간의 계약은 조심해야 돼. 성락 기간 2월 1일 내지는 기간 안 정했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성락이 도달하면, 도달을 2월 1일 이내에 도달했다면 통지를 한 때 발송한 때 계약은 성립해요. 언제 성립한다고? 발송한 때입니다. 격지자 사이에는 계약 체결을 빨리 일으키려는 거야. 계약 성립은 발송한 때입니다. 자, 그 옆에 기출문제 하나 바로 옆에 보세요. 기출 의리고요. 의리 2022년 9월 20일 갑에게 성락 통지를 발송을 하고 2022년 9월 20일 갑에게 도달한 경우 그 편지란 글자가 들어가야 돼. 빠졌습니다. 편지를 발송하고 9월 22일 갑에게 편지가 도달한 경우 편지를 넣어야 돼. 그러면 언제 계약이 성립해요? 발송이 언제야? 9월 20일이야? 9월 22일이야? 9월 20일이죠? 20일을 성립하겠네. 갑과 을의 계약은 편지니까 발송한 때 9월 22일이 아니라 9월 20일에 성립한다. 그래서 틀린 거야. 틀린 이유는 9월 20일 날 성립은 편지란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그 옆에 이제 예제 문제 보죠. 29회 작년 저작년 거네. 민법상 계약 성립 틀린 거 매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걸 한 10번씩 읽어보란 말이야. 여러분들 한 문제를 한 10번씩 읽으세요. 그러면 이제 박사가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100문제를 5번밖에 안 되니까 머리에 남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들 한두 번 봐가지고는 우리 머리에 남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 머리 좋아, 나빠? 엄청나게 나빠요, 우리는. 나이가 30, 40, 50, 술 먹고 담배 먹고 다 먹어서 그래. 가르치는 저도 머리 나빠요. 한두 번 봐가지고는 안 됩니다. 최소한도 가장 답은 그거예요. 자기 나이만큼 보라는 거야. 자기 나이만큼. 우리 나이만큼 보려고 하니까 너무 많잖아. 자기 나이에 반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기 나이가 우리 집에 다 20살 넘잖아요. 10번은 봐야 돼. 10번. 이렇게 하라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 근데 믿은 사람 합격해요. 왜냐하면 한 번 볼 때 만약에 내가 10분이 걸린다 생각해 보세요. 이 똑같은 걸 10번 보면요. 요거 10분인데 10번 보면요. 한 20초 만에 봅니다, 이거. 20초 만에. 계속 같은 걸 계속 반복해 보면 20초 만에 봅니다. 집에 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집에 가는 것도 처음에는 가지만 나중에는 술을 많이 먹어도 그냥 집에 그냥 간단 말이에요. 하도 다니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모르고서 그냥 자꾸 이상한 것만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책 이런 거 보지 말고 같은 문제 이걸 예제해 보세요. 이걸 가지고 낸단 말이에요. 틀린 것 1번 청약 그러면 맨날 나오는 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가 있다. 아까 뭐 했죠? 자판기 설치
벌써의 정차. 이게 청약이잖아. 불특정 다수인. 2번.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 하지 못하죠? 철회하지를 못한다. 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라는 것은 임의 규정이라는 뜻이에요. 특약이 있으면 철회 가능해요. 무조건 이제 계약법 공부할 때는 특약이 우선합니다. 특약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특약하면 처리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없을 때 법이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특약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리하지를 못한다. 3번 격지자. 그러면 격지자 그러면 발송주의죠. 격지자 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 표시가 없으면 성락 통지를 뭐가 나와야죠? 발송한 때 성립한다. 조금 전에 했죠? 발송한 때 성립합니다. 4번은 총칙에서 배우는 거예요. 민법 총칙에서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건 111조 총칙에서 배웁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 청약자가 청약에 따옴표 조심하라 그랬어요. 따옴표 참 팔립니다. 66, 99 일정 기간 내에, 근데 2월 1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성락으로 본다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랬죠.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을 지나면 아무 효력 없죠. 계약은 성립한다가 아니라 성립하지 않는다. 효력이 없다. 답이 O. 자, 기타 3번에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 성립을 씌우고 아까 계약 성립 방법의 1번이 바로 청약과 성락의 합치했죠. 이건 2번이죠. 2번. 여기 양가를 1번에 2번으로 바꿔. 2번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의사실현 에다가 사실 넣어. 의사실현 사실에 의한 계약 성립. 그 다음 오른쪽에 와서 양가를 2번을 양가를 3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자, 그럼 계약 성립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원칙을 지금 다 배웠죠? 청약과 성락의 합치. 자, 이거는 의사실현 사실, 이거는 교차 청약은 양청약 도라는 데죠. 자, 의사실현으로 갑니다. 532조.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섭, 관례 같은 말이죠. 관례에 의해서 성락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의 계약은 성락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주거, 사실, 객관적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합니다. 이걸 의사실현 사실에 의한 성립이라고 그래. 이건 단골 고객에게 많이 가요. 가장 많이 가요. 단골 사이에 많습니다. 의사실현 사실. 자, 아까는 청약과 성락이 합치해서 성립하는 게 원칙인데, 이번에는 성락의 의사는 없어요. 성락 안 했는데 일정 사실 속에 성락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사실 때 계약 성립한다. 단골에게 많아요. 근데 대표님이가 주차장이가 벌써 주차장이라고 하죠. 유료 주차장입니다. 유료 주차장에 딱 이제 10분에 1,000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10분에 1,000원. 이게 청약이잖아. 우리 자, 여기 아무도 없어요. 무주차장입니다. 사람도 없어요. 우리 차를 가지고 딱 유료 주차장에 파킹하는 거죠. 파킹. 딱 파킹하는 순간 돈 내겠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죠. 주차 딱 한다. 요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죠. 나 돈 내겠습니다. 말 안 했잖아요. 그래서 딱 요때 계약이 성립하는 걸 의사실현 사실이라고 해요. 한때 그런 게 의사실현 사실입니다. 자, 그럼 그런 많이 나옵니다. 의사실현 파킹한 때. 자, 오른쪽 마지막 3번입니다. 교차 청약. 교차 청약도 많이 나오는데, 교차 청약은 여기는 또 청약과 상대방이 성락을 해야 되는데 성락이 없고 청약이 두 개 있는 거야.
양쪽 다 청약이야. 청약. 성락이 없으니까 이 원칙은 이쪽으로는 계약 성립 안 한단 말이야. 이때는 청약이 두 개인데 이 내용이 같아야 돼. 내용이 동일해야 돼. 동일 내용일 때는 양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 성립한다는 거야. 예를 들자입니다. 갑이 너에게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 매도하겠다고 청약했어요. 이때는 되게 우연이라는 글자를 많이 넣습니다. 우연히 어른 갑의 청약을 모르고 우리 갑에게 전화합니다. 야, 너네 집 내가 1억에 똑같아요. 1억에 매수하겠다고 청약을 했어요. 원래는 성락했어야 되는데 청약 사실을 모르는 얘도 청약한 거야. 둘 다 청약이야. 원칙적으로는 성락이 없으니 계약 성립 안 하지만 내용을 보세요. 내용을 보니까 갑은 1억에 팔겠다 그랬고 어른 1억에 사겠다 그랬잖아. 그럼 이렇게 학교는 시간에 보면 이렇게 1억에 집 한 채 이게 합치됐잖아. 그랬을 때 요걸 청약으로 보면 요걸 성락으로 볼 수 있겠죠. 또는 거꾸로 요걸 청약으로 보면 이걸 성락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두 개의 청약이 딱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해요. 근데 이 청약은 2월 1일 날 도달했고 이 청약은 2월 2일 날 도달했다면 둘 다 도달해야 되니까 늦게 도착한다. 이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양청약 도달주의. 이게 내용이 다르면 안 돼요. 근데 얘는 1억에 팔겠다 그래. 얘는 9천에 사겠다. 이거는 불성립이 되는 거죠. 내용이 다르니까. 그게 543조 찾아나와. 교차 청약 도달주의입니다. 당사자 간에 줄 거세요. 동일한 내용의 청약입니다. 동일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한 때는 양청약이야. 두 개의 청약이 상대방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양청약 도달한 때입니다. 자, 오른쪽 바로 옆에 기출 보세요. 왜 틀렸는가 보죠.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한 경우에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틀렸죠, 그죠? 뭐 때문에 틀렸어요? 발송을 뭘로 바꿔야 돼? 도달한 때 이렇게 돼야죠.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도달로 바꿔야 돼. 그런 식으로 출제예요. 자, 밑에 예제 문제 보세요. 청약에서 옳은 게 조금 어렵죠. 1.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대표인회가 자동 판매기 설치, 버스의 정류장에 정차. 2번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했네요. 그러면 철회 못하죠. 청약자는 이를 처리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 3번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했네. 교차 청약은 양청약 도달이죠. 양청약이 두 개의 청약이 상대방에 발송된 때가 아니라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다음 4번 계약의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가격이 안 정해져 있죠.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죠. 청약에 해당한다. X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해당합니다. 청약의 유인. 답은 5번이 되겠네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교섭 당사자가 줄거세요. 견적서 제출이죠. 견적서에는 가격이 딱 안 정해져 있잖아요. 대충 정해져 있죠. 견적서 제출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죠.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답이 O. 자, 이렇게 해서 계약 성립 방법 세 가지입니다. 청약과 성락의 합치, 객관적, 주관적, 시간적 합치, 의사실현, 사실에 의한 계약 성립, 교차 청약은 양청약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쉬었다가 계약 체결상 과실 가죠.